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금까지 했기 때문에 우주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파트 교과서 148페이지 있고요. 그나마 우주 파트가 제일 교과서에 충실한 것 같아요. 쌤 수업이.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한 거 아마 뭔가 우주 파트에서 지문 같은 거 물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약간 기출문제를 아무것도 안 푸니까 기가 대체 뭘 시험을 내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 중에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수송 수단입니다. 일단 우주선에서 실제로 인공위성 같은 게 들어있는 파트가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실 걔네를 우주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발사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사체란 무엇인가? 우주선 인공위성을 궤도 진입시키기 위해 쏘아 올리는 로켓 장치다. 한마디로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주 왕복선 같은 데도 발사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발달 설명할 때 로켓의 원리라던가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여러 단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된다. 나로 발사 과정 파트는 제가 딱히 설명 안 하겠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처음에 1차로 인공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덮여있는 그 파트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탄도처럼 생긴 그걸 페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분리가 되고 1단 로켓 엔진을 다 쓰면 그게 무게만 나가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지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노출된 게 2단 로켓인데 2단 로켓이 점화돼서 목표 궤도까지 가게 됩니다. 왜 굳이 1차, 2차로 나누느냐? 그거는 효율 때문이요. 이게 로켓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벼울수록 유리하죠. 그런데 연료는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료 탱크 크기를 1단과 2단으로 분리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질량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 가겠습니다. 인공위성. 우리가 지금 GPS라던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기상 관측, 그 다음에 구글어스, 그리고 당장 GPS, 내비게이션, 그리고 각종 통신까지 전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럼 인공위성의 종류는 뭐가 있냐? 방송, 통신, 관측, 군사, 지상, GPS. 이 중에서 방송위성과 통신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리고 왜 지상이라 써놨냐? 기상입니다. 관측위성, 군사위성, 기상위성은 저궤도이고 마지막으로 GPS가 중궤도죠. 이 중궤도, 저궤도, 정지궤도가 무슨 차이냐? 일단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공위성 파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일단 지구의 궤도라는 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구의 또 다른 위성이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마치 달처럼.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지구에서 좀 더 가까워요. 근데 그러면 중궤도래. 중궤도 위성도 어디 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정지궤도는 어디냐? 정지궤도는 지구에서 봤을 때 언제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 공간상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봤을 때 멈춰있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다. 회합주기. 자, 그러면 이 정지 궤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적도 상공 35,000 정도. 자,
그러면 왜 적도 상공 45,000인가? 약간 계산하면은 되는데 그 만유 인력이랑 지구가 당긴 힘 그리고 작용하는 원심력이 같은 지점이 바로 정지 궤도가 됩니다. 계산 결과예요. 아무튼 인공위성은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 그런데 이거는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가볍고 작은 위성의 경우 더 수명이 짧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주선.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됐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1단과 2단의 특징이 달라요. 우주선은 1단은 큰 힘을 주는 게 중요하다. 출력. 그런데 2단은 이제 큰 힘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적다. 그래서 1단선은 액체 연료, 2단선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진 원리는 앞에 설명했죠. 다음 마지막으로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 같은 걸로 사람들이 도착하고 이제 연구 활동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죠. 현재 고도는 여기 350km 지점. ISS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국가의 모듈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주 왕복선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떨어질 때는 마치 글라이딩. 그래서 우주 왕복선까지 딱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 뒤에는 수송기술과 안전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냥 아는 거예요. 수송수단 차도 왜 일어날까요? 당연히 뭐 음주운전, 졸음운전 같은 사람의 잘못, 그 다음에 비와 환경 요인,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차가 이상했어요. 뭐 엔진이 맛이 갔어요. 기술 요인. 그 다음에 안전한 이용, 이건 그냥 자명하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소미 펌으러 갈게요. 안녕.